그리고 21대 국회 개원 후에 적정한 시기에 국회 입법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과 후원 조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로와 연대의 시간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당사자 중심의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촛불 항쟁 이후 시민들이 함께 이분들의 역사적인 아픔과 억울함에 대해서 위로하고 연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서울에서 그리고 각 지역 시군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함께 국가보안법 7조 저희가 교육적으로 그리고 문화예술적으로 접근해서 진행하고 폐지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지금껏 수십 년간 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가장 먼저 앞에서 힘차게 투쟁하셨던 박소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보안법은 귀퇴법률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법률, 그런 의미로 귀퇴법률이다. 원래 제정될 때요, 이 입법 절차도 굉장히 하자가 많은 이른바 날치기 통해서 국가보안법 파동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입법된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무효에 가까운 그런 상황. 기태법률이다, 첫째. 두 번째, 반민주학법입니다. 지난 국가보안법이 1949년도에 제정되고 71년 동안 저질러왔던 국가보안법을 매개로 저질러왔던 민주주의 압살 행위들은 이루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군사독재, 독재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악용해왔던 대표적인 반민주학법입니다. 그리고 또 반인권학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문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죄를 조작해왔던 고문 조작의 핵심적인 매개였습니다.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반인권학법이고, 이 반인권학법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공인되어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쯤 되면 반인권학법으로서 딱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통일학법입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적대시하는, 그래서 반통일학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한두 조문만 독소조항이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 모두 다 독소조항이 사실은 전면 폐지돼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폐지만 주장해서 해결되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7조부터 폐지, 7조만 폐지가 아닙니다. 7조부터 폐지하는 이 운동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잘못된 교육, 잘못된 언론 등에 의해서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많은 국민들이 오도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보안법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교육하고 차근차근하게 홍보 선전하는 이 작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침 교육단체에서 이렇게 나서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아마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돼야 된다. 또 7조부터 폐지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반민주학법, 반인권학법, 반통일학법, 그리고 기태법률, 국가보안법 이번에 끝장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사실 그 국가보안 피해자들이 꽤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또, 이 여순 순천 항쟁에 또 가족들도 오셨는데요. 사실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이 이후에 이제 또 제정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역사적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바람이고 투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7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무너뜨리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다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피해자들이 계신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30년 만에 다시 재심을 청구한 우리 강정호 피해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와 있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2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당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지시하여야 된다. 처럼 마지막으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조항을 제가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31년 전 1989년 5월 24일 당시 정기적 결성 3일을 앞둔 그 시점에서 교사인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도중에 이 헌법적인 모든 권리와 절차가 무시당한 채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없이 제가 체포되고 구금돼서 8개월 동안 실형을 살면서 저도 모르게 빨갱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증거들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제 31년 만에 제가 제 재심을 신청해서 현재 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합법 중의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피해자 당사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온 삶을 통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현실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절차를 제가 완성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좀 의미 있는 분인데요. 이게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피해받은 또 많은 분을 무죄로 또 이렇게 변론을 해서 또 석방을 시켜준 분이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자리하셨는데요. 우리 장경욱 민변 변호사님, 예, 무죄의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국가보안법 위원입니다. 근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수원지방법원이라든가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분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국가보안법 7조 특히 1조 관련한 찬양 고무 선전 동조 조항이라든가 7조 5항에 이적 표현물의 제작, 반포, 수입, 복사, 판매, 운반, 전달, 반포, 예, 여러 가지 소지까지 취득, 여러 가지 조항 저도 잘 행위 구분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계류 중이고, 단순히 또 7조뿐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모든 조항들이 그게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자연적인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보편적 세계 누구나 인류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기본권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심판제청 다 통계는 못 내지만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7조 1항, 5항 이렇게 돼 있고 헌법재판소가 2015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합헌이라고는 했지만은 일부 국가보안법 7조 1항에서는 동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찬양, 고무, 선전 외에
그 동조라는 부분은 결국 북의 주장, 북의 정책 이런 것과 뭐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이적성이 있는 거로 해서 우리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과 관련된 얘기는 하는데 자기 검열을 한다 그러죠. 그 자기 검열을 한다라는 것들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 이 국가보안법 지배체제 중에 가장 독소 조항입니다. 그래서 7조 1항 그리고 7조 1항의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뭐 제작하거나 이러면 또 쭉 되는데 그 이적 표현물 조항 중에서는 여러분 소지하는 게 표현도 하지도 않고 어디 누구한테 상대방도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부터 지금 우리가 처벌하기 때문에 7조 1항의 동조, 7조 5항의 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헌 의견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촛불 항쟁에 의해서 분단적폐 청산의 요구가 지금 높아져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7조 1항과 5항 관련해서 많은 지금 위헌법률 심판이 제기되고 특히 판사들까지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 인용을 한 결정을 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를 반영해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 우리가 7조 얘기가 약한 고리라고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는 분단 적폐들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이렇게 종북몰이를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지금은 옛날처럼 간첩 국가보안법 뭐 간첩이다 이게 아니에요. 잠입 탈출이다 뭐 지금은 7조입니다. 7조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려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민주화가 됐다 자유롭게 내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7조 1항과 5항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소지 동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문제의식으로 찬양 고무 선전 이 부분을 위헌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했다. 그럼 헌법재판관들이 종북몰이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적 표현물 소지 외에 이적 표현물 제작, 뭐 반포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위헌 결정을 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폐지에 수속을 가는데 이 7조가 그렇게 만만한 조항이 아니라 7조가 사실은 국가보안법 지배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기본적인 여론 형성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암적 존재고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고 그러나 그 중에 소지라든가 동조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결이 촛불항쟁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는 능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촉매제가 돼가지고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을 하는 시민 단체 여러분께 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전에는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독재 정권에 대해서 말만 해도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힘찬 어려운 투쟁을 통해서 그게 이제 없어졌죠. 그러나 다시 또 다른 고비가 와 있습니다. 예, 이걸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하고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위헌으로 결정하라.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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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헌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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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은 적폐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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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예수살기 조은정 상임대표님의 기도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항립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아시다시피 항립교회는 1987년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한 87년 6월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 국민 비상운동 본부가 결성된 그런 교회였고 그때 홍구수 목사님께서 계속 통일 운동을 하시는 가운데 KBS 심야 토론에 참석하셔서 마크시스트도 휴머니스트다. 대한민국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북한에 대한 모든 서류나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보안법으로 1년 반 동안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향림교회는 30년 동안 외부 벽에다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 보안기관 이런 데서 엄청나게 향림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공작을 많이 벌였습니다. 제가 뭐 그거 얘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작년에 저를 국가보안법으로 걸기 위해서 대여섯 가지의 공작을 한꺼번에 몰고 왔어요.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지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이 종교인의 삶을 억제하는 아주 악법입니다. 우리 태극기 부대 사람들도 멸공순공 얘기하는데 손자병법의 제일 중요한 법칙이 뭐예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에요. 상대를 알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를 알라고 하면 국가보안에 걸린다.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 안기부에서 얘기하는 것만 그냥 알아들어라. 이게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깨어나야 합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주의 절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되고 또 상대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 몫을 국가보안법, 우리 사회를 접먹는, 우리 민족의 혈륜을 가로막는 이 국가보안법 끝까지 함께 싸워서 꼭 성취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평화어머니회 고은광순 상임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국가보안법 이전의 이름이 반공법이죠. 반공법을 이승만이 만들 때 야당이 악법이라고 반대하니까 장소를 옮겨서 야밤에 경찰들을 바깥에 세워놓고 그렇게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 이 국가보안법, 반공법이었습니다. 저희 평화어머니회는 6년째 지금 대사관 앞에서 평화협정하라고 광화문에서 외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당번이라 거기 현수막을 걸어놓고 왔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Peace Treaty right now 써있는 거 보고 빨갱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평화를 얘기하는 제가 왜 빨갱이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빨갱이라고 아무한테나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들은 대단히 무례하고 무식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런 국민들을, 저질스러운 국민들을 길러낸 법이 바로 이 국가보안법, 반공법입니다. 이 반공법,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민주사회로 진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무례하고 무지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은 항상 갑질을 할 준비태세로 언제나 시내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가보안법 7조부터 확실하게 위헌 판결 받아내고 궁극적으로는 폐지시켜서 사상의 자유, 누구나 존중할 수 있는 자유, 다양한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를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발언이 남았습니다. 이 발언은 정교조 인천 지부 하동엽 지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네 분의 이 피해자가, 해당자가 또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정교조 인천 지부장 하동협입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국가보안법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을 살고 나와서 그때 저는 그 당시에 제일교포 유학생 간첩다 사건의 서준식 씨라고, 서준식 선생님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있다가 20년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한 3년 동안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 폐지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준식 씨가 했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의 생각의 자유다. 이거를 법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 전향성을 강요하는 사회안전법을 가지고 인간의 내면의 생각까지를 통제하고 법으로 재단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는 것은 반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위헌적이고 말이 안 된다. 이건 인간을 아예 그 인간의 생각과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끝까지 투쟁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국가보안법 7조가 결국엔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그럼 표현은 우리의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표현의 자유를 국가보안법 7조가 이거를 처벌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국은 생각을 처벌한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국가가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서 우리 인천지부의 네 분 조합원께서 지난 1월 9일자 대법 판결, 유죄 판결을 받고 파면됐습니다. 우리 정교조 인천지부는 이 네 분 선생님과 함께 국가보안법 7조의 피해 당사자로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을 끝까지 쌓아나가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뭐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좀 뻐근하시죠? 네, 지금 이제 다음 순서는 기자회견문 발표 순서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까지 약간 허리도 좀 펴시고 다리도 약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실 분은 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죠. 기자회견문은 평등교육학부모회 그리고 교육 죄송합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교육희망 네트워크, 그리고 기린 청소년 단체 세 곳에서 말씀을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은 이원이다. 1941년 시행된 조선총독부 법률 제54호 치안유지법 제1장에서 국체를 번역하는 것을 목적을 처벌한다. 국가체제 즉 일제식민지를 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처벌하는 독립운동처벌법이다. 이를 모체로 1948년 12월 1일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내란의 제에서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한다고 더했다.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을 하려는 목적,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을 하려는 목적을 처벌한다. 어떤 행위에 대한 범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의 동일한 점은 목적을 처벌하는 법으로서 형법에서 폭동한 자를 처벌하는 법과 확연히 다르다. 우리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국가가 임의의 그 목적을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은 이원이다. 국가보안법은 적폐이다.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72년이란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결같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이다. 촛불을 통해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적폐를 청산하자고 촛불 시민은 정권을 바꾸고 총선에서 여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교약위원회, 국제 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를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가답게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교육권과 학습권을 가로막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부터 폐지해야 한다. 첫째,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인 다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유포한다. 북에 대해서 긍정적 정보와 사실 확인의 과정도 유죄가 될 수 있으며 북을 바로 알기 위해
자료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맹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북에 대한 사실적인 언급조차도 단죄한다. 반면에 북에 대한 막연한 비난과 욕설은 무한대로 용인하고 맹목적인 증오를 조장하는 참으로 비교육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세계 각 나라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2018년 4.27 선언 이후 남과 북이 함께 열어가야 할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의 지향과 상반되는 낡은 법이다. 요즘 북에 대한 정보도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다. 셋째,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참고 자료들이 검열의 대상이 되면서 불필요한 내부 검열을 하게 된다. 특히 이전 표현물이나 금서 조항은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 교사들이 도서 구입이나 자료 구입을 할 때 금서 목록이나 불온 서적 등 외부 검열에 의해 교육자료 연구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학습 자료를 선택할 때마다 교사 스스로가 불필요한 내부 검열을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하고 방해해왔다. 국가보안법 7조는 피해자를 양산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무리한 정교조 탄압과 함께 진행되었던 박미자 정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의 교사를 합법적인 남북교육자 교류활동과 통일교육을 트집잡아 압수수색과 기소 후 7년여 재판 끝에 지난 2020년 1월 9일 대법원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인권법 국가보안법 7조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유죄를 확정하여 교직에서 파면되었다. 둘째, 노태우 정권 때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에 휘말려 빨갱이 교사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온 강성호 청주 상당고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재심이 시작되었다. 강성호 교사는 1989년 5월 24일 제천 재홍고등학교에 수업을 하던 중 강제 연행돼 수감되었으며 1989년 5월 정교조 결성을 앞두고 청년 교사는 국가보안법 7조로 파면되었다. 199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외 2년의 형이 확정된 지 꼭 30년 만이다. 사건 당시 강 교사를 좌경 용공 교사로 내몬 결정적 증거는 6.25는 미국에 의한 북침이었다는 학생 6명의 진술이었다. 이들은 강 교사가 수업 때 이런 내용을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6명 가운데 1명은 당시 결석 중이었고 재홍고 2, 3학년들은 이들 학생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교내 집회를 열어 진상규명까지 요구했다. 셋째, 민중 노래를 부른 것으로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되어 3명의 청년이 유죄를 받았고 그중 파주의 지역 3선 의원이 파면되었다. 이들을 기소한 핵심 혐의는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것이다. 2015년 이들이 기소되었을 때도 도서관과 서점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적을 이적 표현물로 규정하는 등 공안 검찰의 구시대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은 빈축을 샀다. 노래패 우리나라로 널리 알려진 가수 백자씨가 1991년 만든 민중가요 혁명동지가는 진보운동권에서 흔히 불렀던 노래다. 검찰이 이 노래를 부른 것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행위라고 기소한 것을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다. 미래 교육을 논하고 상상력과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는 시대, SNS를 통해서 북측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가 공유되고 유튜브에는 유럽행 기차에서 북측 사람들을 만나는 대화 영상이 올라오고 페이스북에서는 북을 다녀온 패친들의 북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우리는 전국의 교육 시민단체들과 폭넓게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부터 폐지 운동을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적 활동으로 확산하고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헌법재판소의 계류 중에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 청구사항에 대하여 시대 정신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헌 심판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총선으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7조 폐지운동 시민연대 결성을 선포한다. 함께하는 단체. 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유교가 되면 시뻘건 그 괴물을 그리는, 그래서 그 포스터를 전국의 아이들이 그렸던 그런 적대감 속에서 저도 제 아이들도 제 손주들도 더 이상 그런 적대감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그 위헌심판 촉구서 전달 순서가 있겠는데요. 네, 촉구서 전달하실 분들은 현수막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좀 나와주시고요. 이분들 요 중간에 좀 서셔서 사진을 한 장 좀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달하실 분들 다 같이 나오시죠? 네. 예, 또 자리를 잡아주시죠? 네. 중간으로, 뒤에 건물이 좀 나오게, 이 현수막 중간으로, 예. 세 분이신가요? 네, 앞에 손 현수막을 하나 쭉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요 중간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자리를 바꿔서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구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하면은 위에 있는 우리 참석자들께서는 이 손 현수막을 그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함께 위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함께 구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피해자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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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7조 위헌으로 결정하라.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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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권, 합석권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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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힘차게 현수막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위로. 네, 함성과 함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돌아서. 예.